이건 정말 애 아빠도 몰라야 되는 금액인데요. 최초 관계. 탈북민들이 보통 돈을 보낼 때 수수료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수수료가 제가 듣기는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30%가 보통 평균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그게 예전부터 지역마다 또 수수료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국경 연선을 중심으로는 항상 예전부터 30%였고 휴전선 근처에 있는 동네까지 내려오려면 40%, 50%까지 떼는 추세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는 수수료가 지금 40%로 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왜 30%냐라고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10%, 중국에서 10%, 북한에서 10% 이렇게 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한국에 있는 브로커도 10%를 떼는군요. 네네. 그거는 그러니까 몰라요. 예전에는 보통 중국에서 10%, 북한에 있는 사람이 20%를 뗐었어요. 근데 이제는 워낙 이게 대북 송금이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에 돈을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포장을 해서 택배식으로 전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한국에서 한국 계좌번호 정해주는 계좌번호에 이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체가 중국으로 넘어가 이게 아니고 한국에서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사람 전화를 하죠. 돈 들어왔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사람이 그 금액만큼을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 안에 있는 사람이 연락을 받고 10,000원치를 전달한다 이러면은 그 돈을 그때는 이제 현찰, 중국 돈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 돈을 바꾸든지 보통 이제 중국 돈을 하죠. 중국 돈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전달을 해주죠. 그런데 처음엔 전달해주다가 이제는 이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화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영상통화도 해주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진짜 남한에서 돈 버는 게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한에 오니까 돈 버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거나 북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게 사는 걸 아니까 돈을 보내야 하는 게 그런 것들도 진짜 돈 버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어려웠죠? 그 수수료가 이게 브로커마다 틀리지만 또 어떤 브로커는 만약에 저희 북한 집이 있잖아요. 저희 마을이 있으면 마을이랑 그 브로커의 집의 거리가 좀 멀면 또 구페이도 또 따로 떼더라고요. 되게 그냥 바가지 씌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갔다 왔으니까 그냥 어떤 그런 핑계거리를 잡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브로커들이 요즘에 들어 또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브로커를 찾을 때 브로커에 대한 이제 초이스, 그러니까 선택을 뭘 근거로 하세요? 뭐 외모로 하시나요? 아니면 목소리가 좋아서 하시나요? 저희 엄마가 보면은 지인의 추천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믿을 만한 계속 잘 도착했다더라 이런 지인의 추천을 받고 그냥 신뢰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지인 엄마는. 추천. 네네네. 실제로 얼굴을 보면 얼굴 보고 선택하겠지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양이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들의 소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이게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지인분들이죠. 그렇다고 뭐 그렇죠. 공개해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 브로커분들하고 첫 통화하실 때 느낌이 어땠었어요? 일단은 그냥 뭐 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목소리 들어보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좀 약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이 사람 좀 인성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 그런 스타일이면 되게 약간 마음도 불안한데 좀 목소리가 되게 선량하고 되게 선해 보이면 뭐 이상하게 그냥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브로커들을 뭐 좋든 싫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실제로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사기꾼이든 아니든 브로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손님이 들어오면 첫 번째 목소리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예. 안정감이.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몇 퍼센트고 나 누구 알고 있고 뭐하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전화상으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기 판단력이 어디서 후려지냐면요. 막 저는 저는 북한하고 지금 맞전화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언니네 엄마 완전히 늙었어. 뭐 할머니 됐어. 뭐 얼굴이 막 한 번 올 때마다 더 팍팍 눌써 막 이러면서 막 저희 어머니 막 너무나도 구차한 소리를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판단력이 후려지는 거예요. 후려져가지고 그다음엔 뭐 진짜 1푼 한 푼 남기지 않고 통장에 있는 거 싹 다 뽑아내는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우리 위에서 오신 분들의 약점이 가족에 대한 미안함. 네, 맞습니다. 맞죠? 여기서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내가서 새끼 다 굶진 않지만 한 끼 굶어서 그 돈이라도 보내겠다는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충분히 그러한 약점을 굉장히 악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송금할 때 최대 얼마까지 보내보셨어요? 다 보낸 금액을 합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건 정말 애 아빠도 몰라야 되는 금액인데요. 최초 공개. 쭉 보낸 금액을 합하면 한 2천만 원 되지 않을까.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어머니가 받은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정확히 거기서 700만 원은 한 푼도 저희 어머니가 아예 한 푼도 못 받고 그 돈에 1,300에 50%도 저는 우리 엄마가 2천 중에서 한 500 정도나 500에서 600 정도. 네, 그죠. 예, 예. 중국이랑 대한민국이랑 다 계산해 봤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 한 600에서 700은 아마 못 간 것 같아요. 못 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사기도 당하고 또 이게 수수료도 많이 떼고 정말 50% 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전달해주다 보면 브로커도 욕심이 생겨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부모님한테 가는 돈 부모님한테 상의 없이 연락처를 알게 되니까 바로 한국인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다, 병에 걸렸다, 뭐 감옥에 잡혀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급한 이야기를 요구를 하고 그러면 그거를 아까 확인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그냥 잠깐 3초만 더 생각해서 좀 반응하시면 사기가 좀 덜 당할 것 같아요.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브로커 집으로. 그러면 일단 가족이 맞는지 또 저희는 통화를 매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1년이면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되게 당황하게 돼요. 엄마 같은 경우도 통화하면 할머니 목소리 맞는지 아닌지 되게 알아보기 힘든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잘 지내서 살아있어 막 또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일단 제 이름을 물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손자 이름이 뭐냐 그리고 정혁이 나이가 몇 살이냐 또 다른 사람이면 그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테스트 해가지고 송금 보내드리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증거 사진이나 이런 것도 아까 이제 동영상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진은 찍어서 보내고 삭제하고 아니면 그 칩을 빼서 버리면 돼요. 근데 동영상은 전송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거의 100% 잡혀요. 바로 위치 추적돼요. 그래서 동영상은 찍은 다음에 보내는 게 아니고 갖고 다시 국경을 넘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은 거의 못 해요. 오히려 화상 통화를 하고 빨리 하고 끊는 게 낫지. 정말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 뭐 30%만 제대로만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탈북민들이 또 북한에 송금할 때 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3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